자, 이번 강의에서는 가등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가등기 하여 자기의 권리를 등기부에 놓아놔서 자기의 권리 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를 어떻게 등기부에 실행하는가, 또 이걸 알아야 되겠고, 또 가등기되어 있는 당사자인 명의인은 어떻게 하면 본등기를 하는가, 그래서 본등기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는가. 그 다음에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우리 민사법적으로 법적 효과는 어떤 내용으로 부여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알아야 어떤 부동산에 가등기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거래하고자 할 때 어떤 내용에 주의하면서 거래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등기란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우리 등기부상에 갑구 안에 나오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권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그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것 외에도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의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도 할 수 있고, 전세권의 설정에 대한 청구권을 가등기할 수도 있어요. 또 저당권 설정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등기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제로는 우리 등기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가 전형적이고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청구권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걸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렇게 많이 보는 것들인데, 즉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권이면 우리가 갑군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외에 가등기에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가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보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는 담보 목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전 채권을 받을 채권자가 담보권으로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근저당이나 저당권 등기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가등기 형태로 담보권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담보권을 가등기 형태로 가지는데, 이 가등기 내용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라는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가 가장 많은 가등기를 했죠. 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의 가등기 형태가 똑같습니다. 이 담보 가등기도 이 채권자가, 돈 빌려준 금전 채권자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렇게 가등기 등기부상에는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채권자 또는 권리자 누구 이렇게 가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가등기하는 형태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 당에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되거나 또는 그 당의 부동산이 강제집행되었을 때 이게 이제 가등기에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이게 구별할 때입니다. 그때 됐어야. 그 전에는 뭐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게 담보 가등기는 이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 우리 법제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놨죠. 그 특별법이 바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가담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담법에 의해서 담보 가등기는 규율된다. 담보 가등기에 관해서는 추후에 새롭게 제가 강의를 하여 동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강좌에서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물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 모습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처럼 매매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이나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요 권리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라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는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나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런 것들도 역시 가등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에 정해진 특정 그 시점이 현재로 돌아오면 그때 이 소유권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내용의 청구권이면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시기부라는 것이고, 여기 정지조건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장래에 그 사실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요. 그런데 장래에 가서 장래에 그 사실이 성취가 된다면 소유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러한 청구권이라면 가등기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형태로서 또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매매 예약했을 때 이 매매 예약 자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장차 매매하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이죠. 예약이니까. 이 예약에서 그 예약 당사자끼리 장차 가서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상대방한테 야,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굳이 상대방이 동의한다든가 승낙한다든가 이러한 절차 필요 없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하자라는 그러한 권리를 만들고, 그 권리를 누군가 가지고 있기로 했을 때 그 권리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즉 매매를 완성시켜 버릴 수 있는 권리,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매 예약 안에서 예약 완결권을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만들고, 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을 등기부에 나타낼 때 이것도 역시 가등기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약 완결권의 가등기.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의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이렇게 가등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하는 것은 이거 할게요. 매매에서 매수인이 장차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소유권 청구권을 실현해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받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소유권 청구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위를, 채권이지만 그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이란 말은 온전하게 보호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보호받겠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 형태를 이제 실현하는, 등기부에 나타내는 모습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이렇게 예컨대 건물을 해볼까요? 이것을 을과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후 이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이 장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이걸 갖게 됐는데 이건 채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우리 매수인이 소유권 시작하는데 장래 예컨대 1년 뒤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겠다라고 하면 1년 기간 동안 불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권리를, 채권인 소유권 청구권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이것을 갑의 협력하에 이것을 가등기에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갑의 소유 부동산 위에다가 이 등기의 부에다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여기에 나타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소유자, 매도인의 협력을 통해서 갑과 함께 가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이걸 우리는 공동신청이라고 하죠. 이게 원칙입니다.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가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공동을 한다는 말은 여기서 갑과 을이 같이 한다 이 말이죠. 등기소에 가서 같이 갑이 등기소에서 을과 함께 여기에 자기 소유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을 명의로 소유권 청구권의 가등기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같이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보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가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자기의 등기부에다가. 그렇죠? 이걸 우리는 가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의무자. 그럼 여기에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서 자기의 소유권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보호받게 되죠. 그래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다. 다만 이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 신청하려고 그러면 아무 때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등기 의무자인 당의 부동산 주인이 승낙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승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이거는 갑의 승낙서가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갑이 승낙서도 만들어주지 않겠다 그런다. 써주지 않겠다 그런다. 그럴 때는 이 매수인이요. 이 부동산 관할 법원에 가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신청해서 그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급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명령 이것을 신청하면 여기서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죠. 이 정본을 가지고서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을 단독, 즉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하여 가등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등기부에 등기할 때 말입니다. 그 등기 순위는 등기할 때마다 독립된 순위를 부여합니다. 부기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들은 이렇게 예컨대 여기에 갑의 소유권 등기가 이게 3번 등기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하는 이 가등기 있죠. 소유권 신청 가등기 채권자 또는 권리자 을 이래 쓰겠죠. 이게 권리자 등기부에는 을 이렇게 쓸 겁니다. 기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4번 등기 이렇게 순위 번호를 준다는 거죠.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등기부에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내가 당의 목적 부동산을 샀다. 그런데 지금 당장 대금을 다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할 수 없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소유권 본등기를 해와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합의가 되면 이러한 가등기를 통해서 이 매수인이 자기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다음은 가등기 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해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계약했는 대로 1년이 지나서 을이 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와야겠죠. 등기를.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본등기 실행. 자, 본등기를 어떻게 실행하냐? 공동신청을 한다. 이때 가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과 가등기 의무자인 갑 사이에 공동신청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이 같이 간다. 이 말이죠. 이때 가등기 의무자의 의무라는 것은 가등기를 을에게 등기 명의로 등기부에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에도 이 가등기 의무자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공동신청으로서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등기관에게 등기 신청하면 그러면 가등기상에 이걸 등기관이 확인하겠죠? 그러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본등기를 등기관이 실행합니다. 이걸 접수받아 소유권 이전의 등기 이렇게 하고 소유자 을 이렇게 본등기가 실행되겠죠. 이게 본등기입니다.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즉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효력입니다. 효과입니다. 법적 효과는 뭐냐? 본등기가 실현됐을 때 법적 효과. 효과는 어떻게 있냐? 첫 번째,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간 드디어 소유권이 을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등기에 소유권이 발생한다 그죠? 소유권 취득, 소유권 발생은 본등기 한 때부터 소유자가 된다. 본등기 시부터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장례적으로 이렇게 소유자라고 있는 데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걸 장례라 그러죠. 본등기 한 때부터 소유자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곧 가등기만 가지고 있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효과 두 번째는 이 본등기를 하면 우리는 앞에서 그랬죠. 본등기 이렇게 하면 이 본등기 순위를 정해야 된다 했잖아요. 순위. 그렇죠? 순위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본등기 순위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으로 정해놨는데 이것은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등기가 4번 순위로 부여됐잖아요. 1년 전에. 그러면 본등기 이 순위도 몇 번이다? 4번 순위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본등기는 순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소급표가 있다. 이러겠죠. 여기는 소급하는 효력이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죠. 본등기는 지금 하지만 그 순위는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할 때 부여받았던 이 순위가 본등기 순위에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리는 발생한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하기 전 이 사이 있죠. 이 사이에 요 가등기 상에 있는 소유권이나 소유권 그걸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요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저촉하게 하는 등기가 여기 들어가면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죠?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준 후 아직 본등기 이루어지기 전에 갑이 더 좋은 조건으로 병이라는 제3자가 소유권을 사겠다고 매매를 하니까 갑이 팔아버렸어요. 이 병한테 소유권을 팔아버리면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등기를 하는 거니까 등기 순위를 부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3번, 4번, 그러면 이게 되니까 5번이 되겠죠. 이렇게 5번 등기. 자, 그러면 5번 등기인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등기를 이렇게 딱 해놓고 보면 1번 소유권에서 2번 소유권, 2번 소유권에서 3번 소유권, 3번 소유권에서 4번 소유권, 4번 소유권에서 5번 소유권, 이렇게 순차대로 연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위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적용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갑군 안에 있는 소유권이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 3번에서 4번으로 갔죠. 여기에 본등기 있으니까. 그러면 갑의 소유자에서 을의 소유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5번은 4번 소유자로부터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번 소유자로 넘어온 것이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 되면 여기에 가등기한 본등기가 적법하게 공동신청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본등기 할 때 등기관은 4번 등기에서 소유권이 여기에 을이 되는데 을한테서 병이 산 저 등기가 아니네? 그러면 이 5번 등기는 잘못된 등기다. 그죠? 소유권 두 개가 아닌데 이게 4번이 취득했는데 5번이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등기니까 등기관이 여기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실현해 줄 때 그 가등기상에 있는 권리를 저촉하는 등기가 존재하면 이것을 직권말소해 버립니다. 이렇게. 직권말소. 이게 바로 순위 소급표 때문에 그래요. 본등기 순위는 과거의 가등기 순위에 따르도록 했으니까 4번이 여기 와버리니까 이 등기는 4번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5번은 근데 3번의 소유권에서 가져온 꼴이 되었잖아요. 이거 본등기 하는 순간. 그래서 이것은 등기가 있으면 안 될 등기다 이렇게 해서 직권말소하도록 등기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직권말소되는 순간 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등기만 존재한다면 소유자는 갑입니다. 왜? 가등기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을 아직 을한테 안 넘어갔고 갑한테 존재하죠. 그래서 갑한테 살 수는 있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나중에 해버리면 그 중간에 끼어서 이루어진 이 소유권 등기는 직권말소되어서 소유권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병의 입장이라면 이런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가등기를 말소시키는 걸 전제하에 소유권을 사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태, 가등기 있는 상태에서 당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야죠. 특약을 붙여야겠죠. 매도인은 이 가등기를 말소해야만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약속했다면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손해배상을 얼마 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의 특약을 정해놨어야겠죠. 그래서 이 등기를 반드시 말소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에 관한 내용을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거래해야 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